안녕하세요. 탈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에서 정중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이 말은 원인을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손목을 많이 쓰는 것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단순히 과사용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과사용으로 발생하는지 아닌지 아직도 좀 미지수입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신경손상이 심해질 수 있으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은 원인이 복합적이며 단순히 과사용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을 많이 사용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말은 원인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는 있지만 단순히 과사용만이 질환의 원인은 아닙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인지 좀 애매하다 이런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손목 터널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받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선천적으로 손목 구조, 즉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은 경우, 그리고 비만인 경우, 당뇨병인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경우, 갑상선 질환 등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단순히 과사용으로만 단정하지 말고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치료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손저림과 근력 약화 증상이 지속되면 신경 손상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주요 증상은 손저림과 감각 이상이며 특히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의 안쪽 부위에서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초기에는 손저림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다가 점점 심해지고 밤에 증상이 악화되고 새벽에 깨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의 힘이 약해지고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거나 손가락 움직임이 왠지 둔해져서 평상시에 내가 아주 능숙하게 하던 일이 서툴어지고 단추 끼우는 것이 좀 서툴러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여태껏 잘 하던 일들이 좀 손이 서툴러지고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자동으로 손이 안 돌아간다고 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 압박이 계속돼서 증상이 계속되면요. 신경 손상이 진행되어서 감각 저하와 근육 이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렇게 되면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정밀 검사를 통해서 다른 신경 질환이나 근육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신경 질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정밀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초음파 검사나 근전도 검사, MRI 등을 통해서 신경의 압박 정도를 평가할 수가 있고요. 특히 MRI 같은 경우는요, 손목 터널 증후군 외에 다른 원인, 그러니까 무슨 목 디스크,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종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전도 같은 걸로 당뇨병성 신경병증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일부 환자는요, 손목 터널 증후군과 함께 뭐 손목 관절염, 힘줄염 또는 어떤 신경종양, 그리고 물혹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손목 저림이라고 쉽게 넘기지 말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존적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되지만 증상이 심하다면 조기에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초기 치료는 보존적 치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손목 보호대를 착용해서 손목의 부담을 줄이고 물리치료나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신경 압박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스테로이드 주사가 효과가 참 좋은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서 염증을 감소시키는 치료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또 악화되는 경우에는 신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기에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수술은 손목 터널을 넓혀서 정중신경을 압박해서 해방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신경 손상이 심해지기 전에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수술 시기를 놓치면요, 신경 회복이 어렵고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 손목 터널 증후군 가지고 영구 장애를 얘기하냐? 손목 터널 때문에 장애 생긴 사람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누가 봐도 장애가 오는 수가 있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장기간 방치되면 신경이 점차 손상되어서 손이 둔해지고 일이 좀 서툴어지고 그리고 감각이 무뎌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보존적 치료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동안 신경 손상이 점차 진행되면 이런 감각 저하와 근력 약화가 심해지고 근육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누가 봐도 장애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여기 손바닥에 엄지 부분에 두툼한 부분 있잖아요. 이쪽에 신경이 죽어서 완전히 꺼지게 되면 손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손을 이렇게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뭘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잡을 게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애가 남는다는 것이 누가 봐도 이런 상태에서 손을 뭐를 짚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잠깐 집었다가도 놓치게 되고요. 그러면 일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위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요, 보존적 치료를 너무 오래 하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무려 20에서 30%까지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수술을 안 받고 끝까지 갔을 경우, 말기까지 끝까지 갔을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수술로 신경 압박을 해소하는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신경이 이렇게 손상되기 전에 수술을 할 경우는 수술 때문에 장애가 남을 경우가 1% 미만이라는 거죠. 일부 환자들은 수술 실패율이 높다고 걱정하지만 실제로 수술 실패율은 매우 낮습니다. 또 이런 연구도 있어요. 저는 수술 실패율이 1% 미만이라는 거를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수술만 가지고 따진 그런 연구들에서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 1%는 뭐냐면 신경을 수술하다가 손상시킬 확률입니다. 굉장히 낮죠. 훨씬 낮아요. 일부 연구에서는요, 수술 후에 장애가 남거나 어떤 수술 실패율이 10%, 20%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연구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수술 전에 이미 신경 손상이 진행된 상태, 이미 신경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한 환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존적 치료를 오랜 기간 유지하면서 이미 신경이 영구 손상이 와서 수술 후에도 복원이 안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증상이 지속되면 수술을 미루지 않는 것이 신경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신경의 영구 손상이 말기에 꼭 오는 것이 아니라 중기에도 많이 옵니다. 따라서 중기에는 수술을 안 한다, 중간에 어느 정도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중기에는 수술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면 중기 넘어가자마자 말기 바로 수술을 해도 신경 손상이 이미 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수술을 중기에 하지 않고 말기 또는 거의 말기 끝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이미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많죠.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했는데 증상이 남았어요. 그러면 아유 거봐라. 어? 수술했는데 증상이 남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수술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전에 신경이 손상이 와서 수술해서 풀어줬는데도 이게 신경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미 신경이 많이 눌려서 말기까지 왔으면 수술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도 해야죠. 안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제가 하는 손목 절개법이 있고 이건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좋은 방법이지만 일반적인 손바닥 절개도요. 그렇게 합병증이 높지 않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계속 고집할 때 합병증보다 엄청 낮은 합병증이죠. 여러분 보존적 치료가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는요.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신경이 손상될 확률이 높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원인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을 많이 써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원인을 잘 모른다. 다른 얘기로 하면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알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악화되거나 오래 끌면요. 신경 손상이 진행될 수 있고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신경 손상이 초기, 중기, 말기 중에 중기에 올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보존적 치료가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지속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들 손을 쓰시는데 만약에 40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50대, 60대, 70대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손이 무뎌져서. 만약에 60대에 왔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70대에는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미리 겁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 스테로이드 주사 맞는 거는요. 어떤 식으로 기술되어 있냐면 논문에 물론 논문이 여러 가지 많죠. 여러 가지 많지만 제가 본 논문들은 주로 외국 논문들이 많은데 이 논문들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할 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 수술 시기를 늦추는 용도 신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너무 심하고 저리니까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나 여러 가지 비수술적 방법들이 심한 손목 터널 증후군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털보이사였습니다.